지하철 이용을 하다 보면 한 번씩 드는 궁금증, 지하철은 왜 오른쪽, 왼쪽에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나라 전철 노선 중에는 우측 통행하는 노선도 있지만 좌측 통행하는 노선들도 있습니다.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우측 통행하는 노선 기준으로 소개한다는 점 참고해 두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오른쪽 출입문이 열리는 역은 선로가 가운데에 있고 타는 곳이 양 끝에 있는 구조로 상대식 승강장이라고 부릅니다. 반면 왼쪽 출입문이 열리는 역은 선로가 양 끝에 타는 곳이 가운데에 있어서 이를 섬식 승강장이라고 부릅니다. 이용객의 측면에서 보면 섬식 승강장은 상하행 타는 곳이 바로 붙어 있어서 반대 방향 승강장으로 가기 편하지만 상대식 승강장의 경우는 반대편 승강장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계단을 오르내려야 하며 일부 역은 게이트가 가로막고 있는 횡단 불가능한 역이어서 이 경우 교통카드를 찍고 반대 방향으로 가거나 역무원을 호출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섬식 승강장의 경우는 또 승강장 공간을 상하행 이용객 모두 사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 종점 부근이어서 한 방향으로 승객이 집중되는 경우 상대식 승강장은 한쪽 승강장은 사람이 없고 한쪽 승강장만 가득해 비효율적인 모습도 보입니다. 그렇지만 섬식 승강장은 하나의 공간을 상하행 이용객 모두 사용이 가능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시설을 보면 섬식 승강장의 장점이 보이는데 상대식 승강장의 경우 양방향 승강장 모두 이러한 편의시설을 각각 설치해야 하고 역시 종점 부근이라면 비효율적인 운영 측면을 보이지만 섬식 승강장이라면 편의시설을 하나만 설치하면 되기 때문에 운영 측면에서도 효율적인 부분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상대식 승강장에 비해 섬식 승강장은 승강장 폭을 조정하기 쉽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섬식 승강장이 가지는 장점이 많다고 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상대식 승강장, 즉 오른쪽 출입문이 열리는 역들이 대부분이고 생각보다 섬식 승강장, 왼쪽 출입문이 열리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구 1호선의 경우는 안심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오른쪽 출입문이 열리는 상대식 승강장이고 전국 전철 노선들을 봐도 섬식 승강장이 상대식 승강장보다 더 많이 있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섬식 승강장에 비해 상대식 승강장이 가지는 장점도 있기 때문입니다. 상대식 승강장은 상하행 선로가 가운데에 있어서 만약 상대식 승강장이 쭉 이어진다면 열차가 지나는 터널은 가운데 크게 하나만 뚫으면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섬식 승강장이라면 양 끝으로 열차가 지나기 때문에 작은 터널 2개를 뚫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상하행 선로가 이어지다가 섬식 승강장을 놓아야 한다면 두 선로 사이 간격을 벌려 가운데에 승강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승강장 양 끝에는 불필요한 곡선 구간이 생기게 되고 양 끝에는 이렇게 불필요한 면적이 발생하기 때문에 필요한 정거장 용지가 증가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상대식 승강장으로 만들게 되면 이러한 불필요한 면적이 발생하지 않고 직선으로 선로를 쭉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구조물을 단순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부러 섬식 승강장을 채택한 경우도 있는데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상부에 고가도로가 지나는 경우입니다. 고가도로 건설을 위해 교각이 이렇게 가운데에 세워진다면 터널을 가운데 하나만 파는 이런 구조로 지하철을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양 끝에 터널 2개를 파는 구조로 만들어지며 이 경우 정거장은 섬식 승강장, 왼쪽 출입문이 열리는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대표적인 구간이 7호선 부천시 구간으로 이렇게 지상에 고가도로가 지나고 있어서 선로를 양 끝에 두고 가운데에 승강장을 만들었으며 그래서 신중동역이나 부천시청역은 승강장 폭이 굉장히 넓은 섬식 승강장이 만들어졌습니다. 대구 2호선의 경우는 상대식보다 섬식 승강장이 더 많은 흔치 않은 노선입니다. 특히 넓고 넓은 달구벌 대로를 지나는데 이 구간 대부분 섬식 승강장으로 지어졌습니다. 원래 이 달구벌 대로로 고가도로 건설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구 2호선을 지을 때 이를 염두에 두고 섬식 승강장으로 역도 깊게 지었는데 이 고가도로 계획은 결국 취소되었습니다. 상부에 도로폭이 좁거나 주택가 하부를 통과하는 구간에도 터널을 작게 2개 파고 섬식 승강장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도심 구간에서 이러한 사례를 볼 수 있는데 상부 도로폭이 좁은 도남운로를 지나는 3호선 도심 구간, 건물 하부나 골목길 사이사이를 파고들어 만들어진 5호선 도심 구간은 모두 이러한 이유로 섬식 승강장으로 만들어졌고 역 깊이도 깊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합운동장역과 설릉역 사이 2호선 삼성역, 성신여대 입구역
한성대역과 해화역 사이 4호선 한성대 입구역, 우정산역과 까치산역 사이 5호선 화곡역, 이 세 역은 모두 왼쪽 출입문이 열린다는 점과 함께 다음 역이 모두 오른쪽 출입문이 열리는 역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은 오른쪽이 열렸다가 왼쪽이 열렸다가 또 다음 역이 오른쪽이 열립니다. 굳이 이 사이에 섬식 승강장이 들어간 이유는 이 세 역은 모두 회차선이 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 역은 끝에 다음과 같은 Y자 모양의 회차선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의 회차선은 섬식 승강장 끝에 설치하기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중간에 왼쪽 출입문이 열리는 역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 중 특히 삼성역은 승하차 인원이 상당한 역입니다. 아직까지 소개하지 않은 섬식 승강장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승강장 확장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상대식 승강장이라면 벽면을 뚫어 승강장 공간을 확장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1호선 종강역이 있으며 일부 역의 경우는 환승 통로 설치와 함께 혼잡이 예상되는 구역의 승강장을 확장한 사례도 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2호선 잠실역으로 8호선 환승역이 되어 이용객이 많아질 것이 예상되어 8호선 환승 통로 방향 승강장 폭을 확장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섬식 승강장은 양 끝에 선로가 있고 가운데에 승강장이 있어서 승강장을 확장하고 싶어도 쉽게 확장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지상 역사이고 확장 가능한 부지가 있다면 가능한데 1호선 석계역처럼 아예 승강장 폭을 넓힌 경우도 있으며 1호선 신도림역, 외대암역과 같이 승강장을 옆에 하나 더 만들어 상하행 타는 곳을 분리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하에 이렇게 만들려면 생각만 해도 공사 난이도가 상당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석계역 사례와 같이 승강장 폭을 넓히는 것은 힘들어도 외대암역 사례와 같이 승강장을 하나 더 만들어서 이용객을 분산시키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를 시도하는 역이 실제로 하나 있습니다. 바로 2호선 삼성역입니다. 2호선 삼성역은 지금도 복잡하지만 GTX-A, GTX-C, 위례 신사선까지 들어오면 환승객까지 모여 혼잡도가 극심해질 것이 분명한데 문제는 2호선 삼성역은 섬식 승강장이라는 데 있습니다. 이곳은 이들 노선이 모이는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데 이와 함께 외대암역 사례와 같이 2호선 현재 삼성역 바로 옆에 승강장을 하나 더 만드는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양쪽 출입문이 모두 열리는 역은 없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가능한 역이 몇 군데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이면 3선식 승강장으로 가운데 열차가 들어올 경우 왼쪽, 오른쪽 모두 승객이 승하차할 수 있습니다. 이런 승강장 형태는 주로 시종착역이나 중간 종착역, 차량기지 연결선로가 있는 역에서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역들은 다음 사례들입니다. 끝쪽 승강장으로 들어온 열차는 회차선을 거쳐서 다시 반대로 운행하지만 가운데 승강장으로 들어온 열차는 그대로 열차 진행 방향을 바꿔서 반대로 운행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한쪽 출입문을 열어서 손님이 내리게 한 후 반대편 출입문을 열어 손님을 태운 다음 반대 방향으로 운행합니다. 배차 간격이 좁은 노선에서 열차를 빠르게 반대 방향으로 운행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역은 오른쪽 그리고 어느 역은 왼쪽 출입문이 열리는 이유를 승강장 형태를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보면 정거장이 생기는 곳의 주변 환경 혹은 열차 운행 계획에 따라 승강장 형태가 달라지며 그래서 지하철 출입문 방향이 달라진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